거울 좀 봐. 끔찍해서 못 봐주겠네. 남편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제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제발, 날 버리지 마. 바닥에 엎드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전처가 시골 폐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확신한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경악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오지의 비포장도로였습니다. 회색 수입 세단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박진욱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구석탱이에 폐가가 있다고? 진짜 이은수가 이런 깡촌 구석에 산다는 거야? 뱀 나오게 생겼네. 조수석의 최미나가 거울을 보며 시뻘건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오빠가 사람 풀어서 찾았잖아. 틀림없어. 이런 데나 처박혀 있어야 오빠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 진욱이 기가 차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긴 2년 전에 그 꼴로 쫓겨났으니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병수 바래줄 사람도 없이 혼자 끙끙 앓다가 저 세상 갔을지도 모르지. 안 그래? 미나가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암 환자가 시골에서 뭘 먹고 버티겠어? 아마 지금쯤은 해골바가지처럼 변해서 아주 볼만할걸? 흐흐. 진욱이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봐줘야지. 한때 내 마누라였는데 죽었나 살았나 확인은 해야 예정도 있고 도리 아니겠어? 미나가 진욱의 팔을 꼬집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무슨 예정? 오빠가 발로 뻥 차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착한 척이야? 야, 그래도 10년을 밥해준 정이 있는데 얼굴은 비춰야지. 안 죽었으면 밥값이라도 좀 던져주고. 두 사람은 남의 불행이 즐겁다는 듯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진욱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여기 폐가가 있어야 하는데 길이 왜 이렇게 좋아? 미나가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오빠, 저게 뭐야? 세상에. 도로 끝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세련된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진 현대식 건축물이었습니다. 정문 위에는 금색 간판이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프리미엄 치유 펜션 은수. 진욱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지만 진욱은 차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넓은 주차장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나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오빠, 설마 저게 그 이은순의 집이라고? 저런 성 같은 건물이? 진욱이 대답도 못하고 넋이 나간 채 건물만 바라봤습니다. 펜션 중앙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흰색 셔츠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은수였습니다. 은수는 태블릿 PC를 들고 젊은 남자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뽀얗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게 아주 건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2년 전 병원에서 죽어가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욱의 머릿속에 끔찍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년 전 병원 복도였습니다. 진욱이 휴대전화를 들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은수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도대체 얼마야? 이거 꽤 쏠쏠하겠는데? 옆에 미나가 찰싹 달라붙어 눈을 빛냈습니다. 오빠 많이 나와? 나 가방 하나 사주는 거지? 당연하지. 이 정도면 우리 둘이 평생 먹고 놀아도 돼. 히히. 미나가 진욱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옆방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바로 옆 병실에서는 은수가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도 없는 은수의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진욱이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얀 이혼 서류 위에 시뻘건 도장 자국이 쾅 찍혔습니다. 진욱이 서류를 탁탁 털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남남이다. 처리 완료. 속이 다 시원하네. 미나가 꼬리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 최고. 이제 저 여자 죽기만 기다리면 되네. 며칠 후 은수가 깨어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은수가 진욱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무서워 살려줘. 제발. 진욱이 은수의 손을 가차없이 발로 짓밟았습니다. 번쩍이는 구두굽이 은수의 가녀린 손등을 콱 찍었습니다. 아우 지겨워. 야, 병수발은 내 체질 아니라고 했지? 너 혼자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해. 나 바쁘니까 이거 놔. 진욱이 퇴침을 뱉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뒤에서 은수가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진욱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기억이 끝났습니다. 진욱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펜션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은수가 이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은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진욱을 쏘아보았습니다. 사람을 기죽게 만드는 압도적인 기세였습니다. 진욱이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어이쿠. 진욱이 그대로 흙바닥에 볼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미나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진욱을 부축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아이고 웬일이야. 미나가 펜션 쪽을 향해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윤수, 너 이거 다 어디서 났어? 어떤 놈 돈으로 이런 성을 지은 거야? 그러자 정원을 관리하던 건장한 청년들이 일제히 이쪽을 째려봤습니다. 눈빛이 어찌나 무서운지 미나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수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자갈길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은수가 바닥에 주저앉은 진욱 앞에 우뚝 섰습니다. 높은 곳에서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은수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약하지 않은 잡상이는 출입 금지입니다. 더러운 발로 내 땅 밟지 말고 당장 꺼지세요. 목소리에 눈곱만큼의 정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진욱이 일어서려 낑낑거렸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 주저앉았습니다. 은수야 나야, 나 진욱이. 너 어떻게 된 거야? 은수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은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인상이 아주 강한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진욱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이 마을 이장 강태윤입니다. 여기는 엄연한 사유지니까 지금 당장 안 꺼지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당장 차 빼요. 천둥 같은 목소리에 진욱이 움찔했습니다. 진욱이 펜션 건물을 훑어보았습니다.
주차장에 가득한 비싼 차들, 끝도 없이 펼쳐진 농장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발로 차버린 게 단순히 아픈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거대한 보물덩어리를 제 발로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미나가 분한지 펜션 로비 쪽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억소리 나는 비싼 도자기들이 보였습니다. 미나가 문을 억지로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거 열어. 나도 구경 좀 하자고.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귀신같이 나타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었습니다. 손 떼시죠.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미나가 악을 썼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람을 막아? 내가 누군지 알아? 보안 요원들이 인정사정 없이 미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 치우듯 정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미나가 바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 이거 안 놓아? 내 옷 구겨지잖아. 진욱도 이장태윤의 손에 이끌려게 끌려가듯 정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흙바닥에 서서 펜션을 올려다보니 마치 높은 성벽 앞에 선 죄수 같았습니다. 은수가 일궈낸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진욱이 부들부들 떨며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박진욱이야. 흥신소지? 사람 하나 뒷조사 좀 해. 아주 탈탈 털어보라고. 미나가 다가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전현 분명 저 이장이랑 눈 맞은 거야. 암 걸린 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걸 지어? 뻔하지. 진욱이 이를 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미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오빠 전현 암 재발하게 스트레스 팍팍 주면 어때? 확 죽어버리게. 그럼 이 큰 펜션이 다 우리 거 되잖아. 진욱이 미나를 보며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 역시 미나 너는 머리가 좋아.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인데? 두 사람이 좋다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펜션 사무실 창가에 은수가 서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진욱의 차를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2년간의 지옥 같았던 투병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토하던 그 비참한 시간들 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냐, 너희가 제 발로 찾아왔구나. 내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놈들 차량 번호 등록했습니다. 이제 평생 여기 발도 못 붙입니다. 은수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감시 카메라 더 다세요.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알겠습니다. 팀장이 나가자 은수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태윤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은수 씨 마음은 좀 괜찮아요? 은수가 태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장님. 전 아주 괜찮아요. 이제야 살맛 나네요. 태윤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일본이랑 계약하는 수출 서류입니다. 한번 보세요. 은수가 서류를 펼치자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욱이 감히 상상도 못할 거대한 덫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읍내 낡은 모텔방에 진욱이 짐을 풀었습니다. 벽지가 너덜너덜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이었습니다. 진욱이 노트북을 켜고 토지대장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이 여편네가 어디서 돈이 나서 땅값이 왜 이렇게 싸? 이거 분명 구린 데가 있어. 미나가 씻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뭐 좀 나왔어? 아직. 근데 이거 분명 불법이 끼어 있을 거야. 잡아내기만 해봐라.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흥신소였습니다. 네, 말해봐요. 뭐 좀 잡았어? 전화를 끄는 진욱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왜 그래? 뭐래? 저 이장이란 놈, 그냥 이장이 아니라 농학 박사래. 은수하고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라는데? 미나가 짜증난다며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아오, 그럼 어떡해. 저 돈 다 날아가는 거야? 진욱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아니, 방법은 있어. 내가 박진욱이야. 반드시 저 펜션 뺏어오고 말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은수의 펜션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욱의 낡은 모텔방에서는 밤새도록 물건 던지는 소리와 욕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던 가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시뻘건 도장을 찍은 은수는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머리에 검은색 비닐을 푹 눌렀었습니다. 손에는 때 묻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은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경남 오지 중의 오지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깡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폐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수는 가파른 비포장 도로를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숨이 찼습니다. 아이고 수미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항암 치료 때문에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무너져가는 흙집이 나타났습니다. 지붕 기와는 반쯤 날아가고 석가래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은수는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쿨럭, 컥, 컥, 각혈을 하듯 거친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밤이 되자 이불 한 장 없는 마루에서 은수는 새우잠을 잤습니다. 산속의 밤은 칼바람이 불어 뼈마디가 시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은수는 목을 축이려 마을 공동 우물로 나갔습니다. 무거운 두레박을 들어 올리려는데 마을 여자 둘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어이구, 이 여편네야. 손대. 여그는 우리 마을 사람들만 쓰는 우물이다. 어디 외지 것이 더러운 손을 대노. 한 여자가 은수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다른 여자는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밤마다 폐가에서 쿨럭거리는 소리가 동네를 다 울리대이. 니 무슨 몹쓸병 걸렸나? 여그다 독 퍼뜨릴락 하나? 은수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바가지가 너무 귀해서 제발 물 좀. 안 된다 카이. 니 병 옮을까봐 무서워서 이 물 못 먹는다. 당장 가라. 여자들이 두레박을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은수는 빈손으로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수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길을 정성껏 쓸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지만 은수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지나갈 뿐 누구 하나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은수가 마당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고열로 불덩이가 된 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방치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강태윤이 집 앞을 지나다 쓰러진 은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와 이라노. 이봐요. 정신 차려보소. 태윤이 은수를 번쩍 업어 자신의 트럭에 싣고 읍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겨우 눈을 뜬 은수의 곁에는 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태윤이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탈수 증상이 심하다고 하대요. 도대체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습니까? 은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태윤이 물 한 컵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왜 혼자 그 폐가에 삽니까? 마을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 내가 다 압니다. 왜 바보같이 참기만 해요?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만큼은 죽어가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아니,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뭘 시작한다 그럽니까? 은수가 가방에서 꼬질꼬질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재였습니다. 농사 지을 겁니다. 저 절대 안 죽어요. 보란 듯이 살아남을 겁니다. 목소리에 서슬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진즉에 포기했지만 눈앞에 이 여자는 살겠다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실 농학 박사요. 내가 도와주겠소. 은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데요? 태윤이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다 포기하고 죽지 못해 살던 사람이요. 그런데 당신 눈빛을 보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은수의 눈에 굵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퇴원한 은수는 태윤을 따라 그의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기계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윤이 상자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스마트팜 센서라는 거요. 땅이 얼마나 축축한지, 기운이 어떤지 알려주는 기계지. 당신 식품 영양학 전공했다며? 그 똑똑한 머리 여기서 써보란 말이요. 은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걸로 약용 작물을 키우면 되겠네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수는 달라졌습니다. 항암 가발을 쓰고 뙤약볕 아래로 나갔습니다. 남들처럼 무식하게 땅만 파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를 들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땅은 산성이 너무 강해. 석회를 뿌려야겠어. 은수는 마을에서 제일 깐깐한 할머니를 찾아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하루에 10만 원 드릴게요. 도라지 심는 법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돈 봉투를 보더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이구, 이 귀한 걸. 좋다. 내가 이 마을에서 도라지 농사는 제일 아이가. 따라온나? 은수는 할머니에게 씨앗 뿌리는 법부터 물 주는 시기까지 낱낱이 배웠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등이 터졌지만 쉼없이 메모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은수는 무릎을 꿇고 그 여린 싹을 보며 울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부녀회장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아, 어디서 남의 동네 땅에다 이런 걸 심노. 부녀회장이 비닐하우스를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은수가 달려가 막아섰지만 부녀회장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은수는 화가 치밀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참아내고 찢어진 비닐을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녀회장 집 대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성 위염에 좋은 약초 효소 비법이었습니다. 부녀회장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일주일 뒤 반찬통을 들고 은수를 찾아왔습니다. 이거 먹어라. 그 약초대로 해묵으니까 속이 좀 낫긴 하더라. 고맙다 카이. 그렇게 은수는 한 명씩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석 달 뒤 드디어 도라지를 수확했습니다. 뿌리가 어찌나 굵고 실한지 태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특상품입니다. 시장에 내놓으면 돈 꽤나 벌겠어요. 하지만 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요. 이걸로 항암 환자용 도라지 효소를 만들 거예요. 은수는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도라지에 각종 약초를 섞어 최고의 배합비를 찾아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100병, 1000병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그 돈으로 할머니의 폐가를 허물고 예쁜 목조주택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은수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저 여자 보통 아이네. 농사지어서 집까지 짓고. 은수는 마을 회관을 찾아가 빳빳한 현금 10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이장님, 마을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회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세상에 저 외지댁이 1000만 원이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은수 씨,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병을 이긴 겁니다. 은수는 밤하늘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나 살았어, 할머니, 나 살았어. 은수는 그날 밤 펜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치유를 주제로 한 명품 펜션. 태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자금이 엄청날 텐데 괜찮겠어요? 은수가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벌 겁니다. 저 이은수예요. 반드시 해낼 겁니다. 1년 후였습니다. 펜션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은수가 공사 현장을 씩씩하게 누비며 지시했습니다. 반장님, 저 기둥은 환자분들 휠체어 지나가기 편하게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예, 거기가 좋겠네요.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건물의 뼈대가 웅장하게 올라갔습니다. 은수가 땀을 닦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다 왔구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커먼 승용차 세대가 먼지를 풀풀 일으키며 공사장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쫙 빼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은수에게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진 건설 법무팀장 김상철입니다. 은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김상철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봉투를 툭 내밀었습니다. 이 펜션 부지 말입니다. 조사해보니 우리 대진 건설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여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당장 일 멈추시죠.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땅은 제 할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땅입니다. 등기부등본도 다 확인했다고요. 김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 우리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은수가 기가 막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4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억울하면 법원 판단 기다리시든가. 자, 장비 들어와. 김상철이 손짓하자 대형 트럭 2대가 펜션 진입로를 꽉 막아버렸습니다. 은수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차 치우세요. 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공사는 꿈도 꾸지 마죠. 자, 다들 연장 내려놔. 인부들이 수군거리며 일손을 놓았습니다. 대기업이 들이닥치니 다들 눈치만 보기 바빴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수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뉴스에 펜션 은수 불법 건물이라고 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당장 환불해줘요. 아니, 손님, 오해입니다. 잠시만요. 오해는 무슨, 내 돈 내놔요. 전화가 끊기기 무섭게 예약 취소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휴대전화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장 태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은수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은수가 울먹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윤이 서류를 읽어내려가자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놈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은수는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보류한다며 자금을 꽉 묶어버렸고 공사비를 못 주게 되자 인부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왁자지껄하던 공사장이 삽시간에 유령의 집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은수는 텅 빈 펜션 로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은수가 어지러움에 비틀거리며 기둥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번쩍 하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구야? 은수가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어둠 속으로 누군가 낄낄거리며 도망갔습니다. 그 뒷모습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징글징글한 전남편 박진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는 추잡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속보 펜션 은수 대표 사업 욕심 부리다 암제발에 쓰러져. 은수가 괴로워하며 기둥을 잡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혔습니다. 댓글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암 환자가 욕심 부리더니 꼴 좋네. 불법 건축물이라니 사기꾼 아니야? 은수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뚝 떨어뜨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펜션 마당에 으리으리한 외제 리무진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머리가 희끗하고 기품이 넘치는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은수가 눈물을 닦으며 나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영업을 안 해서. 노신사가 은수를 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은수 씨, 나를 기억 못하겠소? 은수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노신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성진그룹 명예회장 홍재석이요. 우리 3년 전 항암병동에서 만났지 않았소? 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기억이 났습니다. 3년 전 은수 옆 침대에 외롭게 누워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보호자 한 명 없이 쓸쓸히 암과 싸우던 그분을 은수가 친엄마처럼 돌봐드렸습니다. 물도 떠다 드리고 밤새 끙끙대시면 등도 정성껏 쓸어드렸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던 날 장례식장에서 너클 놓고 앉아 계시던 노신사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홍재석 회장이 은수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유언을 남겼소. 저 옆 침대 세댁 덕분에 외롭지 않게 잘 간다고 내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준 은인을 내 어찌 잊겠소. 은수의 눈에 눈물이 왈칵 고였습니다. 회장님,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아니요. 은수 씨 같은 선한 사람이 이런 고초를 겪는 건 내 눈 뜨고 못 보오. 대진 건설놈들 소식 들었소? 네. 회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 홍재석 회장이 미소 지으며 뒤를 가리켰습니다. 리무진에서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우르르 내렸습니다. 우리 성진그룹 법무팀이요. 대진건설이 감히 누구 땅을 건드려? 여기 50년 전 토지 매각 대장 원본이요. 웃기는 소리 말라 하쇼. 대진건설이 서류를 조작한 정황까지 다 찾아냈소. 은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이걸 어떻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수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홍 회장이 얼른 붙잡아 세웠습니다. 허허, 은수 씨, 고개 숙이지 마쇼. 당신은 당당한 내 아내의 은인이요. 그리고 내 제안 하나 하리다. 펜션 완공되면 우리 성진그룹 전국 호텔 체인에 은수 씨네 약초를 독점으로 납품하시오. 품질은 내가 보증하겠소. 은수는 믿기지 않는 소식에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홍 회장이 떠난 후
이 소식을 들은 이장 태훈과 마을 사람들이 펜션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이겼다면서요? 대기업 회장님이 도와줬다면서요? 태훈이 서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은수 씨, 우리가 이겼어요. 은수는 태훈과 마을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이 돕고 사람이 도운 기적이었습니다. 한편 낡은 모텔방에서 뉴스를 보던 박진욱은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뉴스 속보 성진그룹, 대진건설의 토지 사기 행각 폭로, 강력 법적 대응 예고. 미나가 진욱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오빠가 대진건설이랑 짠 거 다 들통나면 우리 감옥 가야 해. 어쩔 거야? 진욱이 부르르 떨며 벽을 쳤습니다. 제기랄, 어떻게 그 죽어가는 아편네한테 성진그룹 회장이 붙어? 도대체 왜? 펜션에서는 밤늦게까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태윤이 은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은수 씨. 이제 정말 꽃길만 걸읍시다. 은수가 태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2년 전 그 폐가에서 흘렸던 피눈물이 드디어 빛나는 보석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펜션 준공을 딱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은수가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만 안색이 밝지 않았습니다. 치유를 주제로 만든 정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 나무를 여기다 심어놓으니 답답해 죽겠네. 전문가를 어디서 구한다. 그때 정문으로 낡은 국산차 한 대가 털덜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60대 남자는 편안한 잠바 차림에 인상이 아주 인자했습니다. 은수가 손님인 줄 알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정식 오픈 전인데 예약하셨나요?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건물이 하도 예뻐서 들렀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저 소나무는 저 그늘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해를 봐야 하는 놈을 저렇게 가둬두면 금방 죽어요. 은수가 깜짝 놀라 남자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아.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3년 전 저 수술해 주신 박 교수님 아니세요? 남자가 눈을 크게 뜨더니 은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은수 씨? 박 교수는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수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은수 씨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하늘을 감동시킨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대단한 걸 하고 있었소? 은수는 박 교수를 펜션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최첨단 약용 작물 재배실을 본 박 교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세상에, 대학병원 연구실보다 낫구먼. 은수 씨, 나 이제 은퇴해서 시골 내려와 살려던 참인데 내가 여기 치유의학연구소장 좀 맡아도 되겠소? 은수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교수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교수님, 정말요?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날부터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었습니다. 은수의 해박한 식품 영양학 지식과 박 교수의 의학 전문 지식이 합쳐지니 그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치유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환자들 체질에 딱 맞는 약초 식단에 면역력을 팍팍 올려주는 테라피까지. 이 소식은 강남 대형병원 VIP 병동까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어머 얘, 저 시골에 가면 수술해주던 박 교수가 직접 봐준대. 정식 오픈도 하기 전에 돈 많은 사모님들 예약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순식간에 6개월치 예약이 꽉 찼습니다. 태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수 씨, 드디어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두 사람은 노을 지는 농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수가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없었으면 저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태윤이 멈춰서서 은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나야말로 은수 씨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죽은 사람처럼 살던 나를 깨워준 건 은수 씨예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핑크빛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은수의 옛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진욱이 미웠다. 나를 버린 그 손길이 너무 차가웠다. 하지만 반드시 살아남을 거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갚아줄 거다. 태윤은 일기장에 떨어진 은수의 눈물 자국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수 씨, 내가 약속할게요. 당신이 흘린 눈물만큼 내가 평생 보상해주겠다고. 은수는 이제 치유의 상징이 되어 방송까지 출연했습니다. 지상파 뉴스에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은수의 모습을 낡은 여인숙에서 진욱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기랄, 저 여편네가 왜 저렇게 잘 나가? 저 돈이 다 내 건데. 옆에서 미나가 징징거렸습니다. 오빠, 우리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거야? 저 펜션 뺏어와야지. 다음 날 진욱이 펜션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뻔뻔하게 꽃다발을 들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은수야, 나 좀 살려줘. 나 췌장암 말기래. 나 죽는단 말이야. 진욱이 위조한 가짜 진단서를 내밀며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그만하고 당장 꺼지세요. 박진욱 씨, 당신 얼굴 보는 게 내 암세포보다 더 역겨우니까. 은수가 차갑게 돌아서자 진욱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에 은수와 이장태윤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더러운 가짜 글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태윤이 누굽니까? 전직 박사답게 단숨에 IP를 추적해 진욱이 숨어있는 모텔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진욱 씨,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은수 씨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아 쓴 사문서 위조 기록까지 싹 다 모았으니 교도소 갈 준비나 하죠? 진욱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진욱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펜션 로비에 나타나 싹싹 빌었습니다. 은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은수는 로비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벌레를 보듯 진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 당신이 내 손등을 구두굽으로 짓밟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내가 짓밟은 내 인생이 이제 너를 심판할 거야.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는 진욱의 뒷모습을 보며 은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은 끝났고 눈부신 성공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펜션 은수가 드디어 정식으로 문을 여는 그랜드 오픈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온 마을이 잔치집처럼 술렁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귀한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번쩍거리는 고급 승용차들이 끝도 없이 줄을 이어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내노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새 옷을 꺼내 입고 모두 나왔습니다. 펜션 앞마당에는 널찍한 천막이 쳐지고 상다리가 부러질 듯 맛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은수가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큰 잔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은수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은수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아한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은수는 머리를 쪽져 올리고 나타났는데 그 자태가 어찌나 격조 있고 단단해 보이는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2년 전 뼈만 남았던 암 환자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와, 사장님, 오늘 정말 선녀가 내려온 것 같네요.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수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곁을 든든하게 지키던 태윤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수 씨,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다 이장님 덕분이에요. 파티가 시작되고 홍재석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펜션 개업식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스스로를 살려내고 마을까지 살려낸 한 여장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은수 사장은 제 아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 은수 씨, 이 공로패를 받으세요. 홍 회장이 건네는 반짝이는 공로패를 받자 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준 이 마을을 위해 펜션 수익의 30%를 평생 마을 복지 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30%라니. 그게 대체 얼마야? 사장님, 정말 통도 크시네.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부녀회장은 감격에 겨워 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고 은수가 축배를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웬 남자가 튀어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서빙 직원 옷을 입고 몰래 잠입한 박진욱이었습니다. 진욱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은수가 제 마누라였습니다. 그런데 암 걸리더니 나를 버리고 저 이장이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다고요. 내 재산을 몽땅 가로채서 이 펜션을 지은 겁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진욱을 붙잡으려 하자 진욱은 바닥을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가 억울해서 그래. 너희들 다 속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이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제 전남편 박진욱 씨가 말하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2년 전 은수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던 때의 영상이었습니다. 하객들은 화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은수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진욱이 내연녀 미나와 병실에서 입을 맞추고 보험금을 계산하며 낄낄거리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병수발은 내 체질 아니야. 얼른 도장 찍고 꺼져버려. 진욱이 은수의 아픈 손을 구두굽으로 짓밟는 장면에서 하객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인간이야? 짐승보다 못하네. 어머, 웬일이니? 정말 소름 끼쳐. 진욱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저게 왜 저기에? 은수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결코 잊지 않으려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겁니다. 박진욱 씨, 당신이 말한 진실이 바로 저거야. 그때 태윤이 경찰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박진욱 씨, 당신을 명예도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 채우세요. 아니야. 오해라고. 은수야, 제발. 진욱은 비명소리를 지르며 경찰차로 끌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은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쓰레기는 치웠으니 이제 진짜 축배를 듭시다. 건배, 건배. 펜션 밖에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진욱이 경찰차에 실리자 미나가 달려들어 진욱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이 인간아. 내 돈은 어떡하고 감옥을 가. 내 돈 내놔. 두 사람이 길바닥에서 뒹굴며
난투극을 벌이는 꼴을 경찰이 겨우 말려 떼어놓았습니다. 진욱은 철창행이고 미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파티장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첫날 매출이 목표의 3배를 넘었다는 소식에 다들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새 유니폼을 입고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내 평생 처음으로 내 손으로 번 월급을 받았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은수는 할머니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부녀회장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예전에 제가 못되게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식자재 하나는 칼같이 검수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테라스에 선 은수에게 태윤이 다가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해냈네요, 은수 씨. 이제 당신은 누구의 아내도 암 환자도 아닙니다. 이 마을을 살린 우리의 여왕님이지. 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렸던 10년의 세월이 이 기적 같은 인연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새벽녘 펜션 정문에 대진 건설 로고가 박힌 검은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은수의 성공을 시기하는 거대 자본의 두 번째 위기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은수가 펜션 로비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며 기분 좋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문이 쾅 열리더니 시커먼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떼거리로 들이닥쳤습니다. 대진 건설 법무팀 놈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재수없는 표정으로 서류를 척 내밀었습니다. 이봐요, 이은수 사장님. 이거 똑똑히 읽어보쇼. 은수가 의아해하며 일어섰습니다. 대체 아침부터 이게 무슨 예입니까? 무슨 서류길래 이래요? 나 대진 건설 법무팀장 김상철이요. 이 서류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서류니까 눈 크게 뜨고 보라고. 은수가 서류를 받아 읽어내려가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우리 펜션 땅이 나라 땅이라니요. 김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40년 전에 행정 처리가 잘못돼서 나라 땅을 당신네 할머니가 꿀꺽했다. 이 말이요. 여기 전직 공무원 증언도 다 확보해놨으니 오리발 내밀 생각 마죠. 은수가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고쳐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미 법원에서 우리 땅이라고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증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에 영업정지 가처분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요. 건물도 싹 다 밀어버릴 거니까. 100억요?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군요. 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의자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김상철은 비열한 미소를 남기고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저들이 우리 펜션을 다 밀어버리겠대요. 한달음에 달려온 태윤이 서류를 보더니 책상을 쾅 쳤습니다. 이놈들이 아주 작정을 했구먼. 이거 싹 다 조작된 거예요. 내가 이 땅 집원이며 지적도며 다 꿰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쳐. 하지만 이장님, 상대는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대진 건설이잖아요. 우린 이제 어떡해요? 태윤이 백방으로 변호사를 수소문했지만 다들 대진 건설은 무서워서 못 맡겠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보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떻게 내 피땀 눈물로 세운 펜션인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태윤이 은수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은수 씨, 정신 차려요. 내가 반드시 방법 찾을 거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요.
다음 날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진건설이 땅을 넘기면 돈을 왕창 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놈은 다름 아닌 박진욱이었습니다. 놈은 현장수습위원이라는 가짜 명함을 들고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꼬드겼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은수 저 여편네 불법 때문에 우리 마을 땅값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하지만 걱정 마쇼. 대진건설이 시세보다 30%나 더 쳐준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요? 돈을 더 준다고? 일부 주민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때 부녀회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쇼, 박진욱 씨, 당신이 뭔데 우리 마을 일을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사장님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사람을 잡아. 진욱이 비죽비죽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지매, 법원에서도 인정했다니까? 보상금 받기 싫으면 말든가. 마을은 삽시간에 은수 편과 보상금 편으로 나뉘어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펜션에는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은행에서도 소송 중이라며 자금을 꽉 묶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장까지 누군가 약을 뿌려 작물들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은수는 망가진 농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 같은 도라지들이 누가 이런 짓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태윤이 조사해보니 고의로 농약을 뿌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진욱이 보낸 용역놈들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은수씨, 일어서요. 이건 저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당신 쓰러지길 기다리며 놓은 덫이에요. 그때 진욱에게서 비열한 문자가 왔습니다. 펜션 지분 절반 넘기면 소송 취하해주지. 잘 생각해봐. 다음 날 진욱이 펜션 정문에 나타나 거들먹거렸습니다. 은수야, 내 말 들으니까 살 길이 보이지? 지분 넘기고 나랑 좋게 좋게 해결하자. 은수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차를 진욱의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아, 뜨거워. 이 여편네가 미쳤나? 그래, 나 미쳤다. 차라리 펜션이 무너질지언정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내 피땀 어린 결실은 단 1%도 못 줘. 당장 꺼져. 진욱이 옷을 털며 독서를 내뱉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부녀의 할머니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기운 내소. 우리가 밤새도록 해충 다 잡아줄 기라. 할머니들은 밤새도록 허리를 굽히고 해충을 하나하나 손으로 잡아냈습니다. 은수는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대진 건설놈들이 펜션 진입로를 거대한 컨테이너로 막아버렸습니다. 손님은커녕 물건도 못 들어오게 꽉 틀어막은 것입니다. 은수는 그 장벽 앞에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입에서 시뻘건 핏덩이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수씨, 정신 차려요. 은수씨. 태윤이 은수를 업고 진입로를 막은 컨테이너를 넘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간 은수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태윤은 병원 복도에서 주먹을 피가 나도록 쥐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내 반드시 너희 죄를 낱낱이 밝혀주마. 태윤은 옛 농학 박사 동료들을 불러 모아 밤새도록 대진 건설이 왜 이 땅에 집착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땅 지하에 어마어마한 가치의 희귀 광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놈들은 펜션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하 자원을 가로채려고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진욱은 그 소식도 모른 채 미나와 모텔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히히, 이제 펜션 경매 넘어가면 내 세상이다. 하지만 은수는 병상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링거를 뽑고 일어서려는 은수를 태윤이 붙잡았습니다. 이장님, 이제 다 끝난 거죠? 전 이제 어떡해요? 태윤이 희귀 광물 조사 자료를 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놈들이 왜 이 땅에 목을 맸는지 증거를 다 찾았어요. 대기업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할 겁니다. 은수의 눈에 다시 생생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가요, 이장님. 법원으로 갑시다. 내 모든 걸 걸고 저놈들 지옥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은수와 태윤은 병원복을 입은 채 당당하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진검승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찬바람이 불듯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은 마을 사람들과 기자들로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한쪽에는 대진 건설 법무팀 놈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고 그 옆에는 박진욱이 세상을 다 얻은 양 오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와 태윤은 그 반대편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대진 건설 법무팀장이 기세등등하게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펜션 부지는 원래 나라 땅입니다. 여기 40년 전 행정기록과 전직 공무원의 양심선언 진술서가 그 증거입니다. 이 땅은 국가 소유인데 피고가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진욱이 그 소리를 들으며 비죽비죽 웃음을 흘렸습니다. 마치 펜션이 이미 자기 손에 들어온 것처럼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은수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측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은수가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은 종이 뭉치들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 땅은 정당한 사유지입니다. 여기 50년 전 토지 매매 고문서와 지도 기록을 봐주십시오. 이 땅은 당시 국가가 하천 사업을 끝내고 정식으로 민간에 매각한 땅입니다. 여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한 공식 확인서도 있습니다. 대진 건설이 내민 서류는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입니다. 법무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서류를 넘겨받아 확인하는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진욱이 당황해서 법무팀장을 쳐다봤지만 팀장은 고개를 떨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더 추악한 증거가 있습니다. 박진욱이 대진 건설 간부와 맺은 비밀 계약서입니다. 은수의 땅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기기로 약속한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법정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윤은 멈추지 않고 진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진욱은 은수 씨가 사경을 헤매는 틈을 타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과 사문서, 위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놈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진욱이 얼굴이 허옇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가짜야. 거짓말이라고. 판사가 망치를 쾅쾅 두드리며 엄하게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본 법정은 대진 건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합니다. 오히려 대진 건설은 허위 사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 한 죄를 물어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수는 감격에 겨워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판사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진욱은 과거 명예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여보게들,
저놈 수갑 채우게.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진욱의 팔목에 차가운 수갑을 콱 채웠습니다. 진욱은 뒷걸음질 치며 비굴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 은수야. 하지만 은수는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쳐다보는 것조차 역겹다는 듯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진욱은 개처럼 끌려나갔고 법정 문이 닫히며 그 추한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태윤이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수 씨, 우리가 이겼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은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진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선량한 사람의 꿈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풍물패가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추고 마을 사람들이 사장님 최고라며 은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대진 건설편에 붙어서 은수를 괴롭히던 배신자들은 쥐 죽은 듯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태윤은 농장에 약을 뿌렸던 용역놈들을 잡아다 경찰에 넘겼고 놈들은 박진욱이 시켰다며 술술 풀었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났고 대진건설은 주가가 폭락하며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놈들이 보낸 엄청난 합의금을 확인한 은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펜션을 더 크게 짓고 마을 전체에 공짜 전기가 들어오도록 태양광판을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제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마을 할머니들이 춤을 췄습니다. 한편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던 진욱은 신문을 보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문 일면에 은수가 올해의 여성 경제인 대상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가 저 복덩이를 발로 차버렸네 아이고.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미나는 어떻게 됐냐고요? 명품백 다 팔아치우고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두른 채 시골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수가 탄 고급 세단이 흙탕물을 튀기며 지나가자 미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내 팔자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은수는 이제 펜션 주인이 아니라 마을의 신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펜션 지분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태윤은 다시 이장이 되어 은수와 함께 펜션 앞 분수대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은수 씨, 이제 정말 행복하죠? 네, 이장님.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하며 살 거예요. 은수는 이제 진욱을 원수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산이 됨으로써 완벽하게 복수를 끝낸 것입니다. 노을 지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은수와 태윤은 따뜻하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속에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수가 일군 펜션 은수는 이제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명소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귀한 손님들이 줄지어 내려오더니 우리 마을을 국가지정 치유관광특구로 딱 선정해줬습니다. 은수가 번쩍이는 현판을 받아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상표는 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가 받은 겁니다. 외국 방송국에서도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일본에 미국에 눈파란 서양 사람들까지 펜션을 구경하며 원더풀을 외쳤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드셨습니까? 기자가 묻자 은수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흙을 믿고 살았더니
하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네요. 은수의 유튜브는 이제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봅니다. 댓글에는 사장님 보고 암을 이겨냈어요. 제 인생의 희망입니다. 같은 눈물 젖은 글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은수는 이제 아픈 환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설적인 여장부가 됐습니다. 한편 박진욱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은수의 성공 뉴스를 볼 때마다 진욱은 베개를 입에 물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진욱이 출소하던 날 교도소 문 앞에는 두부 한 모 들고 마중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욱은 낡은 가방 하나 들고 무작정 경남 은수의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펜션 앞에 도착한 진욱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펜션은 전보다 몇 배는 더 커졌고 새 건물들이 궁궐처럼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욱이 비굴하게 정문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보쇼, 나 여기 사장님 전 남편인데 은수 씨 좀 만나게 해주쇼. 하지만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장님 지시입니다. 잡상인과 박진욱 씨는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진욱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아이고 제발요. 내 저기서 마당 쓸고 쓰레기라도 치울 테니까 일자리 좀 주쇼. 나 배고파 죽겠소. 그때 은수가 탄 고급 세단이 정문에 멈췄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품격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내린 은수가 진욱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욱이 은수야. 나야 진욱이. 하고 매달렸지만 은수는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보듯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진욱은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기가 은수 인생에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에 창자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보안 요원들은 울고불고하는 진욱을 쓰레기 봉투 치우듯 정문 밖 길거리로 내던졌습니다. 어느 날 진욱이 거렁뱅이 꼴로 찾아오자 미나는 소금을 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재수없게 나타나? 당장 꺼져. 너 때문에 내 인생 좀 쳤어. 진욱은 비틀거리며 산 너머 폐가로 숨어들었습니다. 밤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쓸쓸히 늙어가는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은수는 이제 태윤과 함께 펜션 뒤편 언덕을 걸으며 새로운 꿈을 꿉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치유 캠프 상생의 숲을 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노을이 아름답게 지던 날 태윤이 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수 씨,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반짝이는 반지를 본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이장님. 두 사람이 따뜻하게 껴앉아 노을빛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태윤이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남들 치유하는 거 말고 은수 씨 본인의 행복만 생각하며 사세요. 내가 다 해줄게요.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장님이 결혼하신대. 소식에 어르신들이 춤을 췄습니다. 마을 이름을 은수마을로 바꾸자는 말까지 나왔지만 은수는 웃으며 사양했습니다. 대신 마을 입구에는 은수의 공로를 기리는 커다란 돌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은수는 이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 유엔 무대에서 강연도 하고 매달 전국 안병동을 돌며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용기를 전파합니다. 마을에서 열린 은수의 결혼식 날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은수는 축의금 전액을 소아암 환자 아이들에게 기부하며 마지막까지 귀감이 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이겨냈어. 아픈 상처는 온데간데였고 승리자의 우아함만 가득했습니다. 사계절이 평화롭게 흐르는 펜션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은수가 심은 약초들은 해마다 더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세상을 치유합니다. 은수는 태웅과 손을 꼭 잡고 들판을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때려눕히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내가 보란 듯이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복수라는 것을요. 은수의 찬란한 내일이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병마와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갔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은수는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빛 앞에서 과거의 가해자들은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은수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은수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